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27번째입니다. 예고드렸던 것처럼 시진핑의 퍼스트 레이디 부인인 펑리 위안의 연성간금설 왜 몰락했나 이 편을 준비했는데요. 역시 아직은 루머이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루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펑리비아는 1992년생 딸 시밍저를 대동하고 북경을 방문한 알렉산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시진핑과 함께 관저인 중란하이의 순일제에서 관저 만찬 형식으로 참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물론 관저 만찬으로 비공개 행사여서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벨라루스 제1부총리가 자국 언론에 언급하는 바람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긴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란하이 순일제 관저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본인은 뜻하지 않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딸인 시밍저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밍저는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없고 시진핑과 펑리위안이 계속해서 꽁꽁 숨겨두었었던 전혀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런 시진핑의 뜻하지 않은 환대에 감격했다. 이런 후문까지도 이제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또 이상하네요. 6월 4일 날 시진핑과 알렉산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관저회동에서 왕이 외교부 장관이 배석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배석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만 해도 이미 벌써 이것만 해도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된 거지. 벨라루스 대통령은 맹방 중에 맹방 아닙니까? 물론 이제 동맹국은 아니지만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특히 푸틴하고 가장 가깝고 이러다 보니 중요한 나라의 대통령이 멀리서 왔는데 왕이 외교부 장관 배석했다? 이것도 이상하죠. 게다가 중공의 관변 언론에도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없고요. 펑리위안이나 딸인 시밍저가 이런 데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반전이죠. 자, 이렇다면 이게 좀 이상한데, 중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만약 펑리위안에 참석을 했거나, 딸 시밍저도 참석을 했다면, 더군다나 시밍저는 비공식이지만 외교 무대에, 정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서, 이 시진핑과 공산당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선전선동이잖아. 이거에 이용하거나 뭔가 좀 할 텐데 왜 이런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중공 관변 언론들이 공개한 사진에는요. 시진핑과 루카센코 대통령이 만나서 둘이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도 이상한 거지.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만남 장소 이 사진이 요거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희한하네요. 그죠? 예, 제1부총리, 벨라루스의. 이 사람은 얘기했는데 이 사람 말이 또 뻥인가? 이거 아주 혼란스러워지는데, 갑자기. 자, 그렇다면, 근데 또 이게 하나 있지. 관저 만찬의 여주인인 펑리위안이 그럼 왜 참석을 안 했을까요? 참석했는데 사진을 안 찍는다고? 그것도 이상하지. 그리고 이건 또 결례가 되는 얘기죠. 외교상으로도. 자, 게다가 이 공산주의나 한족들이 형식주의, 체면주의 이런 거잖아요. 형식주의에 선전선동을 잘하는 그걸 최우선으로 하는 공산당이 이런 의전을 한다고요?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장소가 벨라루스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찍은 사진이 조대 국빈관은 아니고 여기서 다 이제 큰 행사를 하니까 시진핑 관저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이게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새로운 의미는 뭐냐? 펑리위안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펑리위안은 관저에서 했는데 펑리위안이 없다? 안 나온다? 어디 있었을까? 펑리위안은, 누굽니까? 중공인민해방군의 군악대 가수였잖아요. 그런데 소장 계급을 단 장군입니다. 정식 장군이에요. 중공의 이제 소장은 별 하나로 우리의 준장과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 별들인 소장과 같은 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중공은 이제 대저가 있거든요. 대령위 대자 이렇게 해서 연관급이 네 개로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소장입니다. 소장 장군이죠.
펑리위안은 그러나 시진핑이 총서기로 등극한 이후에는 뭐 배후에서 막강한 인사권을 발동해 왔고요. 이거 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했으면 당연히 퍼스트레이딩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죠. 또 마오쩌둥의 부인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던 사인방의 실질적인 우두머리 강청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2의 강청으로 막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2023년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시진핑이 2기 때까지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3기 때부터 2023년부터 강청이 아니 펑리위안이 강청처럼 막 부상하면서 굉장히 권력력에 욕심을 낸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생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펑리위안은 어쨌든 중국 내에서 이런 활동뿐만 아니고요. 시진핑의 해외 순방이 뭐 당연히 따라가죠. 그래서 동행하면서 외교부장 왕이 이 사람 아주 그 파이마피라고 그러니까 중국어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 이거 아부꾼입니다 이거 외교부장 왕이는 아부꾼으로 펑리위안이 퍼스트레이디 매력 외교를 펼친다 또 이렇게 그 매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자화자찬으로 선전할 정도로 펑리위안의 정치적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죠. 뭐 그리고 정상회담 할 때 어떤 그 만찬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때는 뭐 원래 본업이 이제 가수로서 노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실력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활동을 잘 했던 거죠. 물론 이제 그 외교부장 왕이가 아청꾼이기는 하지만 사실 맞는 얘기긴 합니다. 예. 뭐 얼굴도 그 정도면 됐고 아무튼 펑리위안이 이렇게 잘 나왔었는데요. 장애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작년 5월경입니다. 제가 이것도 방송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돌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작년 5월에 펑리위안이 갑자기 중앙군사위원회 간부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 이런 게 확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죠. 이거 작년에. 이거 제가 설명도 드렸었고 뭐냐면 펑리위안이 중공의 인민해방군 간부 승진에 전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간부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이라니요. 그럼 실제로 누가 하는 거야 이거? 펑리위안이 하는 거지. 왜? 시진핑의 부인이고 또 장군 직급이 어쨌든 갖고 있긴 하고 군악대 가수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중앙군사의 간부평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작년 5월달에. 그러니까 사실상 군대 간부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시진핑이 아니라 펑리위안에 있었던 거지.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군 내부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막 파장이 일어났죠. 작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개월 만에 작년 8월경에 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방송했습니다. 펑리위안이 중국 중앙군사의 간부평가위원회 전문위원 측에서 축출당했다. 와, 이것도 엄청난 대박 사건이었죠. 동시에 시진핑의 군부에서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앙군사의 주석이 시진핑이잖아요. 거기에 판공청은 이제 그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군사의 비서실의 비서실장인, 즉 판공청의 주임인 종샤오쥔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무실이 폐쇄됐어요.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펑리위안이 간부평가 전문위원직에서도 쫓겨나고 시진핑의 군부 비서실장인 종샤오진도 판공청 주임에서 쫓겨나고 이 내용은 이미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자 그런데 중앙군사의 간부평가위원회 전문위였던 펑리위안과 종샤오진 중앙군사의 판공청 주임은 그럼 누가 쫓아냈지? 이게 바로 작년부터 시진핑과 군권 정쟁을 시작했던 짱요샤. 그렇습니다. 중앙군사의 부주석과 그 추종 세력이 군부 내에서 펑리위안에 왜 이렇게 설치는 거야? 그동안 국방부장 인선과 주요 간부 인선에 관여해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서다가 결국 폭발한 거죠. 펑리위안이 국방부장도 추천하고 그랬잖아요. 동진 국방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리샹프라든지 이런 그 누굽니까 그 짱요샤의 측근들 부하였던 사람들 쫓아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뒤집어진 거지. 자, 이 시점이 작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중공 20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즉 20차 3중전회 아시죠? 바로 이때부터 7월 초부터 짱요샤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시진핑과의 군권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로 그 다음 달인 8월 달에 펑리위안과
시진핑의 군부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던 종샤오진 중앙군사의 판공청 주임을 내쫓아버린 거죠. 이때부터 짱요샤가 시진핑을 몰아내고 확실하게 인민해방군의 실질적인 1인자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때도요, 시진핑의 중풍설, 연성 감금설, 군부 쿠데타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짱요샤가 군부 쿠데타를 펼쳤다, 이렇게 했는데, 군부 쿠데타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 시진핑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군권장까지는 한 거죠. 예. 어쨌든 이런 루머가 난무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에도 시진핑의 군권 상실설이 이미 작년 7월부터 나왔고, 당내 지위가 하락했다, 어쨌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지금 와서 보면 벌써 1년이 됐는데, 작년 7월 20차 3중대회 이후 군부에서 시진핑은 확실하게 군권을 잃었던 것이 확실하고, 2인자였던 장요샤가 군권을 장악하고 실질적인 군부 1인자로 올라선 것이 바로 3중 전에 이후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부터,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경에 오거나, 설리반 안보담당관이 미국에, 이 사람이 북경을 가면 짱요샤를 만났죠. 국방부 장관 안 만나고. 자, 그 상징적인 게 바로 펑리위원회 중앙군사의 간부평가의 전문위원 자격 박탈이 된 거고, 종샤오진 중앙군사의 판공청 주임의 축출이고, 그리고 올해 5월 7일 날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평소와는 달리 펑리위원이 동행하지 못했어요. 이거 이상하죠? 그리고 7월 달이지. 7월 달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대회, 여기도 이제 못 갔지. 예. 시진핑이 거기는 아예 못 갔고. 어쨌든 5월 달에 펑리위원이 러시아를 가는데 평소와는 달리 같이 못 갔습니다. 이때도 바로 시진핑의 실권설이 5월 달부터 또 나왔었죠. 펑리위원이 당시에 모처에 인질로 감금되어 있었다, 이런 연성 감금 상태고 인질이다, 시진핑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6월 8일 날 벨라루스 제1부총리가 자국 언론에 발표한 펑리위원과 시밍저의 관저만찬 참석 보도는 그럼 뭘까요, 이거? 이 중화권에 있는 분석가들의 또 글들을 보니까 사실 관저만찬은 없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들 나오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벨라루스는 왜 이런 가짜 뉴스를 던진 것일까요? 한 평론가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제1부총리가 중공의 내부 시진핑 권력 이상설에 대해서 떠보기를 했다. 아사히 신문처럼 말이지.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이미 푸틴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실제 벨라루스 대통령은 푸틴 얘기면 껍벅 죽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벨라루스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여느 때와는 다른 시진핑의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이고, 푸틴도 이걸 제시를 했겠지. 야, 너 가서 한번 잘 봐봐. 그러다 보니까 간보기를 하기 위해서 제1부총리가 슬쩍, 아니 왜 펑리위원이 없지? 이 상태에서 아예 그냥 나타난 걸로, 시민저까지 끌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시진핑의 약점일 수도 있으니까, 딸이. 즉, 푸틴이 미성국인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북경에 가서 어떤지 보고 오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제 추측입니다, 그냥, 참고로. 그리고 가짜 뉴스로 중공과 중나라의 반응을 확인해보려는 간보기 정치 공작을 아마도 푸틴과 이 벨라루스 대통령이 합작으로 벌려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점점 중나라의 권력 투쟁이 점입가경으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 중심이자 본부인 중난하에는 짱요샤와 전 국무원 총리였던 원자과오가 장악하고 있다는 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그나마 명예로운 체면 퇴진과 함께 이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명목상의 바지 사장 역할을 당분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즉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원은 시진핑의 잔꾀와 신자진파의 되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연상감금 상태에 있고 인질이 되어서 시진핑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옥죄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의 연착륙 혹은 경착륙 선택은 사중전에서 남았고, 그것만 기다리는 시간만 남은 거고, 가족과 친인척들이 신변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시진핑의 친모인 치신 여사나 부인인 펑리위안, 딸 시밍저, 동생 시위안핑도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체면 퇴출에 동의하고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시진핑과 부인, 딸 세 사람은 모두 중난하이에 연상감금 상태라는 루머도 있는데요. 아무튼 시진핑은 심장병을 비롯한 몇 가지 지병으로 정상적인 활동에 어쨌든 지장을 받고 있고 단지 필요한 외부 활동에만 당분간 나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직 루머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거 이거 굉장합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봐야 되고 다음 방송은요. 펑리위안 관계를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 마싱웨이가 수청이 됐습니다. 그죠? 방송했죠. 그런데 이 마싱웨이와 펑리위안의 관계, 시진핑의 몰락의 결정적인 증거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마싱웨이, 펑리위안, 시진핑 어떤 관계일까요? 예.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 해주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